QLD TQQQ로 자산을 키우고 싶으시죠? 그런데 진짜 승부는 상승장에서가 아니라 폭락장에서 갈립니다. 그때 한번 흔들려서 던져버리면 그동안의 시간과 복리는 그냥 증발합니다. 2008년, 2009년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남긴 건 차트 공부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현실적인 생존 매뉴얼입니다. 특히 QLD TQQQ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을 들고 가는 분들에겐 이 5가지를 모르면 언젠가 반드시 손이 먼저 나갑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내 용기를 과대평가합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말합니다. 반토막 나도 버틴다. 장기 투자니까 더 산다. 멘탈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막상 계좌가 하루하루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머리로 하는 것과 몸이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숫자가 아니라 내 삶이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아이 교육비가 사라지는 기분, 은퇴가 10년 밀리는 상상, 새벽에 눈 떠서 휴대폰부터 켜는 습관, 이런 게 시작되면 그 다음은 빠릅니다. 그래서 QLD TQQQ를 한다는 건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행동 통제 게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의지로 버티지 말라는 겁니다. 의지는 위기 때 가장 먼저 꺼집니다. 대신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종이에 써놓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하락이면 무엇을 한다? 어느 정도 회복이면 무엇을 한다? 내 현금은 얼마를 지킨다? 내가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은 무엇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급락이 오면 공포 때문에 한 번에 몰빵하지 않는다. 반등이 오면 흥분 때문에 레버리지를 더 늘리지 않는다. 손실 구간에서 전량 매도는 하지 않는다. 이런 문장들이 위기 때 나를 대신해서 내 손을 잡아줍니다. QLD TQQQ는 특히 하락장에서 계좌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최대 낙폭이 어느 정도인지, 계좌가 그 낙폭을 맞아도 내 생활이 유지되는지, 내가 버틴다는 말이 단지 기분 좋은 다짐인지 아니면 계산된 계획인지. 여기에 답이 없으면 폭락이 오면 결국 뉴스에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뉴스는 늘 가장 무서운 말만 크게 말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 뉴스가 아니라 내가 미리 써둔 한 장의 규칙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비상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QLD TQQQ 투자에서 비상금은 수익률을 깎아먹는 쓸모없는 돈이 아닙니다. 비상금은 내 포지션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금융위기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왜 바닥에서 팔았는지 아십니까? 겁이 나서만이 아닙니다. 생활비가 없어서입니다. 월급이 끊기고 대출이 남아있고 카드값이 다가오고 아이들 학원비가 나가는데 현금이 없으면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손실인데도 팔아서 현금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바닥 매도입니다. QLD TQQQ로 가는 분들일수록 비상금은 더 길게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3개월, 6개월이 정답이 아니라 내 직업의 안정성과 가족 상황과 부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기간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시장에서도 강제 매도를 당하지 않을 정도의 현금 여유입니다. QLD TQQQ는 하락이 깊어지면 심리적으로도 더 무겁습니다. 그때 비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마음의 산소입니다. 오늘 월세, 다음 달 생활비, 보험료, 대출 이자, 이게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금은 투자 자금과 섞지 마세요. 통장 하나에 다 넣어두면 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아 보이다가 하락장이 오면 결국 비상금까지 손대게 됩니다. 그러면 비상금이 아닙니다. 비상금은 내 투자 계좌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투자 성과를 위해 희생되는 게 아니라 투자 생존을 위해 지켜야 하는 자산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빚은 모든 것을 증폭시킵니다. 빚은 상승장에서는 내 편처럼 보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내가 천재가 된 것 같고 레버리지를 쓰면 수익이 더 빨리 커지니 더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락장이 오면 빚은 순식간에 목줄이 됩니다. 자산 가격이 내려가는데 빚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조합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QLD TQQQ를 하는데 동시에 마진 대출이나 신용을 얹거나 카드, 리볼빙 같은 구조가 껴있으면 그건 위험이 아니라 재앙 쪽으로 갑니다. 레버리지는 레버리지끼리 만나면 폭발합니다. 시장 레버리지 위에 내 부채 레버리지가 더해지면 내 계좌는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무너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는 천천히가 아니라 한 번에 옵니다. 부동산 대출이 이미 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 대출이 있다는 건 내 삶의 고정비가 높다는 뜻입니다. 고정비가 높으면 비상금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투자 계좌에서 강제 현금화를 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QLD TQQQ는 내 부채 구조와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레버리지 ETF를 하는 게
미래를 당겨오는 건지, 미래를 담보로 더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건지, 이 구분을 못하면 시장이 아니라 빚이 나를 흔듭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위기 직후에는 늘 그럴듯한 전망이 쏟아집니다. 인플레이션이 폭발한다. 주식은 끝났다. 금리가 어쩌고, 달러가 어쩌고, 이번에는 다르다. 그런데 현실은 자주 정반대로 갑니다. 이걸 비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미래가 원래 그런 겁니다. 변수는 너무 많고 정치, 기술, 전쟁, 팬데믹, 규제, 심지어 사람들의 심리까지 어느 하나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예측에 기대면 망가집니다. QLD, TQQQ는 특히 예측형 투자를 하면 위험합니다. 금리 내려가면 오른다. 금리 올라가면 망한다. 이런 단순 예측에 기대서 레버리지를 키우면 예측이 한 번만 틀려도 멘탈이 찢어집니다. 대신 구조로 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구조, 그리고 결국 회복장에서 복리를 다시 태우는 구조. 이게 핵심입니다. QLD, TQQQ를 연결해서 말하면 내가 하는 건 결국 나스닥의 장기 성장에 베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길은 직선이 아닙니다. 중간에 폭락이 끼고 몇 달 동안 지옥 같은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회복이 옵니다. 그 과정을 버티는 사람이 결국 위에서 웃고 중간에서 내려버린 사람은 다음 상승장을 남의 수익률로만 구경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줄이고 원칙을 늘리셔야 합니다. 내가 마칠 필요가 없는 투자, 내가 흔들려도 자동으로 굴러가는 투자. 그게 진짜 강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복잡함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융 위기를 키운 건 단순히 집값 하락이 아니라 복잡한 구조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분산과 설계와 수학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믿으니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QLD, TQQQ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순히 나스닥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상품이 아닙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루 단위로 레버리지가 재조정되는 특성이 있고 변동성이 크면 체감 수익률이 기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3배니까 3배 먹겠지, 이렇게 접근하면 나중에 계좌가 예상보다 더 흔들릴 때 이유를 모르고 공포만 커집니다. 공포는 이유를 모를 때 가장 커집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가셔야 합니다. 이미 QLD, TQQQ 자체가 강한 상품입니다. 여기에 옵션, 인버스, 구조화 상품, 무슨 파생을 덧대면 그건 수익률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단순한 규칙, 단순한 리밸런싱, 단순한 현금 쿠션, 그리고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만 가져가셔야 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또는 나중에 내 아이에게 이걸 왜 샀는지 한 문단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안 되면 그건 내가 가진 게 아니라 그 상품이 나를 가진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QLD가 낫습니까? TQQQ가 낫습니까? 답은 하나로 못 박을 수 없습니다. 대신 원칙으로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QLD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덜하고 장기 적립식에서 멘탈 유지에 유리합니다. TQQQ는 상승장에서 폭발력이 있지만 하락장에서 계좌가 훨씬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TQQQ는 비중이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입니다. 비상금, 부채관리, 매수규칙, 현금 쿠션, 리밸런싱, 이 5가지가 준비된 상태에서만 TQQQ는 무기가 됩니다. 준비가 없으면 TQQQ는 내 멘탈을 깨는 망치가 됩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폭락 오면 언제 사야 합니까? 바닥 맞히는 건 누구도 못합니다. 대신 생존 확률을 높이는 방식은 있습니다. 한 번에 전부가 아니라 여러 번으로 나눠서 들어가고 내가 정한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금을 남겨두는 겁니다. 진짜 공포 구간은 첫 하락이 아니라 반등이 실패하고 다시 내려꽂을 때 옵니다. 그때 현금이 없으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나눠서 들어가고 현금을 남기고 규칙을 지키는 것, 이 3가지가 바닥 맞히기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런 위기가 또 오면 나는 진짜로 버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분 좋은 자신감이 아니라 내 통장과 내 규칙이 말해줍니다. 비상금이 확보되어 있고 부채 구조가 통제되어 있고 내가 무엇을 살지, 언제 줄일지, 언제 유지할지 이미 써져 있다면 그때는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QLD, TQQQ만 들고 있다면 위기는 언젠가 내 약한 부분을 정확히 때립니다. 사람은 약한 곳부터 무너집니다. 정리하겠습니다.
QLD TQQQ로 가는 길에서 2008년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인간은 위기에서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 생각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투자하셔야 합니다. 현금은 수익률을 포기하는 돈이 아니라 내 투자 인생을 지키는 보험이다. 그러니 비상금은 크게 잡으셔야 합니다. 빚은 수익도 손실도 증폭시키니 레버리지 ETF와 빚을 한 몸처럼 섞지 마셔야 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못 맞히니 예측이 아니라 구조로 가셔야 합니다. 복잡함은 위험을 숨기니 이해 가능한 단순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지키면 다음 폭락은 공포 이벤트가 아니라 내 원칙을 증명하는 시험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 다음 상승장에서 복리를 다시 태웁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할 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종이 한 장 꺼내서 내 규칙을 쓰는 것, 내 비상금을 분리하는 것, 내 부채를 점검하는 것, 내가 이해 못하는 복잡함을 덜어내는 것. 이 4가지만 하셔도 QLD TQQQ는 훨씬 안전해지고 훨씬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